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4월 19일 상하이 오토쇼에서 발생한 이 장면은 중공뿐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허난성 출신의 32살 여성 장모씨가 사처 셀링, 브레이크가 먹통이라고 테슬라 차량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동차를 구경하기 위해 몰린 관객들은 모두 모바일폰을 꺼내들고 이 진풍경을 촬영했습니다. 테슬라 차주인 이 여성은 자기 소유의 테슬라가 고속도로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현장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펼쳐들었지만 이 여성은 막무가내로 우산을 빼앗아 집어 던졌습니다. 중공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소란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큰 구경거리입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 광경을 에워싸고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의 매체들도 거의 이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속된 말로 그림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그 의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벌이는 테슬라와 토종 메이커의 전쟁, 그리고 나아가 미중 간의 치열한 쟁투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결국 보안 요원에 끌려 자동차 지붕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 여성을 전시장 한켠에 VIP 접견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테슬라 측과 그녀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접견실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보안 요원들은 우산으로 창문을 가렸습니다. 테슬라가 그녀에게 들은 사연인즉슨 2월 21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추돌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 직후 그녀는 따지기 위해 테슬라 판매점에 갔지만 아무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브레이크 이상 증상을 테슬라가 인정하고 환불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측은 해당 차량의 기술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당시 시속 118km로 과속해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 당시 브레이크도 충돌 1.8초 전에 정상 작동한 것으로 차량 기록에 나타났다고 테슬라 측은 밝혔습니다. 주행 기록을 볼 때 차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테슬라의 입장이었습니다. 양쪽의 입장은 팽팽했습니다. 결국 테슬라 측은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차주 장 씨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오토쇼에서 결판을 보자는 생각에서 차량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하이 경찰은 장 씨를 5일 구류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것은 오토쇼 시위는 소비자가 합법적 경로를 통해 권익 보호를 추구한 것이며 과격한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중공 지역 부총재 타올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테슬라 사고는 급발진처럼 원인을 밝혀내기가 극히 어렵고 애매모호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메이커마다 처음에 출시했을 때 여러 결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해프닝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일 중공의 인터넷은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테슬라는 물러가라는 민족주의적 구호가 일기됐는데 중공 관영 매체도 이런 분위기를 거들었습니다. CCTV도 이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패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테슬라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하다는 논조였습니다. 환구 15의 후시진은 여론의 매운맛을 테슬라가 알았을 것이라면서도 드물게 냉정을 촉구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해 꺼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외국에 대해 격한 언사를 내뱉던 후시진이 냉정을 호소한 것은 테슬라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중공 국익에 결국 해가 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입니다. 중공에서 일반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웨이추엔이라고 합니다. 중공 당국의 웨이추엔을 호소하면 단호하게 탄압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한 것은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띠엔따 치커, 거대 기업이면 소비자를 무시해도 되냐면서 일반인들의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가 테슬라를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까지 공개 비난하자 테슬라는 결국 사과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장 면허 보이콧 사태처럼 테슬라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주차장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진입을 막는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냐면서 관리인이 한사코 주차를 거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를 아예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사실상 문혁식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일부 소비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중공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모델 Y의 경우 3월 판매량은 1140대, 2021년 누적 판매량은 16,752대입니다. 모델 S는 3월 판매량 24,495대, 2021년 누적 판매량은 52,443대로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유명한 토종 메이커 BYD의 한 모델은 3월 판매량 4,980대, 2021년 누적 판매량은 15,397대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화웨이의 아크박스는 3월 판매량이 84대, 2021년 누적 판매량이 286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테슬라를 규탄해도 전 세계 1위라 그 위력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중공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은 거의 테슬라로 귀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시진핑이 마윈에게 가했던 것과 같은 혹독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중국어로 마스커라고 합니다. 마윈처럼 말맞자로 첫 글자를 표기합니다. 중화권에서는 마스커, 즉 일론 머스크,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화탕 등 3명의 마스들이 모두 중국 내에서 공이 한 차례씩 된통 교육을 받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공산당식 교육을 과거에 받았거나 최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마윈이 시진핑에게 단단히 지켜 알리바바가 순환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텐센트의 마화탕도 상하이빵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잘 나가던 게임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게임이 유해하다는 구실로 제재했습니다. 그러자 마화탕은 자진해 홍군 기지에서 군복을 입고 단체 정신교육 코스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진핑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학습 강국이란 시진핑 사상 학습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일론 머스크 차례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를 중공 당국이 때리는 것은 그 의도가 명확합니다. 중공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핵심 기술을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또 바이든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장차 지구상의 인터넷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성을 대량으로 쏘아 올려 스타링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공의 목줄을 조일 수도 있는 첨단 우주 기술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로 전 세계 공장 가동과 물류가 타격을 받은 이후 열린 상하이 오토쇼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이후 가장 성대하게 열린 오토쇼입니다. 행사장 면적이 36만 평방미터로 규모부터 세계 톱 클래스입니다. 줄곧 하락세를 걷던 중공 증시도 보아오 포럼과 상하이 오토쇼를 기해 크게 반등했습니다. 오토쇼가 열린 날 선전지수는 2%나 상승했습니다. 여러 자동차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공 주식이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상하이 오토쇼에 모바일폰을 만들던 화웨이와 부동산 업체인 헝다가 등장해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중공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공세로 다 죽어가던 화웨이가 오토쇼에 출연하자 중공인들은 크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OS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자 화웨이가 연구 개발한 OS가 홍몽입니다. 홍몽으로 모바일폰에서 재미를 못 보자 화웨이가 이제는 오토파일럿 전기차에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화웨이가 CES가 아닌 오토쇼에 나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화웨이가 출품한 차량은 아크박스 알파 S라는 모델입니다. 오토파일럿과 사물 인터넷으로 집에 가전기구까지 제어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차량 가격은 48만 이민폐입니다. 10분 충전하면 항속거리가 170km지만 완충하면
708km에 달하는 성능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인 헝다도 9종의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짓던 건설 디벨로퍼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외형은 포르쉐와 흡사합니다. 헝다 자동차의 모델명은 헝다 헝츠로 벤츠의 중국명인 펀츠와 글자 하나가 같습니다. 허황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벤츠 S클래스와 벤틀리가 경쟁 상대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헝다는 지도에 강점을 가진 바이두, 그리고 인터넷에 강한 텐센트와 합작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800km를 돌파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의 기본인 오토파일럿과 모바일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시스템과도 연동된다고 합니다. 실제 성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표방하는 스펙은 상당합니다. 역시 토종 메이커인 상하이 울링은 미니 EV 마카론 카브리올레를 선보였습니다. 36,000 인민폐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고성능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충시 항속거리는 170km로 짧기는 하지만 젊은 층들이 출퇴근용으로 쓰는 데는 안성맞춤입니다. 이 모델은 출시 14일 만에 36,000대, 200일 동안 무려 20만 대를 파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내연 기관에서 벗어나 전기차로 향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하이 오토쇼는 각국의 전쟁터입니다. 모바일폰의 화웨이, 부동산의 헝다, 그리고 안면 인식과 감시 카메라로 미 국무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는 따장이 전장장치를 선보인 게 상하이 오토쇼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죽어가던 중공 기업이 대대적으로 전기차로 기사회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오토쇼는 테슬라를 사이에 둔 시진핑과 바이든의 보이지 않는 전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호되게 봉변을 당하고 있는 상하이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거대 시장을 노리고 야심차게 진출할 때만 해도 오늘날 같은 사태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